아마 보수를 표방하는 제3정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 정도 머리 아니면 웬만한 검사에선 그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꺼내든 카드에 지금 본인이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저렇게 하면 스스로 극우 정당으로 나가고 아마 보수를 표방하는 제3정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 정도인데 그 둘이 손을 잡고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한동훈은 제가 요즘 보면 최근에 그 특검의 공판전 증인 신문에 출석을 안 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의 공판전 증인 신문에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방법을 찾겠다며 한 번 더 기일을 정해 소환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제도가 어떻게 알려진지 아세요? 저희 사건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대부분의 검사와 변호사는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게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저희한테 그 우편이 날라왔을 때, 법원에서 왔을 때 저희가 처음 보는 사건 번호예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듣도 보도 못한 사건 번호가 붙어와서 저희가 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변호인들도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뉴스타파 기자 PD들이 검찰이 불렀는데 참고인 조사를 안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안 가다 보니까 검찰이 그때 빼든 카드가 공판전 증인신문. 얘가 우리가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저희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촬영 기자, 편집 기자 이 기자들이 법원에 끌려가가지고 검찰이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소위 말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든 카드가 듣도 보도 못한 우리 검찰 법조를 20년 출입한 분도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변호사를 한 분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는데 공판전 증인신문이란 것을 사실상 그 사법계에서도 변호사계에서도 거의 잘 모르는 교과서에서도 거의 사문화된 그 제도를 끌고 나온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밖에서 여론전을 펼친다?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한동훈 정도 머리 아니면 웬만한 검사에선 그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는 고소한 맛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꺼내든 카드에 지금 본인이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여론전을 펼치던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커뮤니티에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뭐 이런 조언을 했더라고요.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하나 특징이 있죠. 한동훈과 이준석은 스타일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면 못 견딥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 날 불러줘야 되는 그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재직할 때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어요. 한동훈과 그 기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제가 보니까 한동훈이 그 기본적으로 기사 쓸 때 필요한 법리까지 친절하게 전부 다 찾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기사의 주제, 이 기사를 쓸 때, 이 뉴스를 낼 때 근거가 되는 법리 이런 것까지 한동훈이 전부 다 제공을 했더라고요. 서초동 편집국장님하고 그 펜코의 대통령, 펜코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준석. 요즘 많이 힘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쓰고 밖에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실어주는 언론이 더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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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심장 대구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 7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당원들은 헌법 파괴, 정치 보복 팻말을 들고 일제히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장동혁 대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구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비빌 곳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행동, 정당으로서 판단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할 건 없지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죠. 내란을
정리하고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내란 세력들에게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고 승진했던 공무원들 너무 많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들을 자기 세력들을 심어가지고 세력화하고 뭐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일보야 뭐 통일교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그래도 내부 기자들이 통일교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은 해왔거든요. 근데 세계일보를 제쳐두고 나서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죠. 통일교에서 관리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관리하는 언론인들이 이번 한학자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할까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할까요? 그 사람이 만약 단순한 일개 평기자가 아니고 데스크에 있고 보도국장을 하고 편집국장을 하고 본부장을 하고 아니면 그 언론사의 대표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재를 할 것이며 한 평기자가 해온 취재를 충분히 반영을 할까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우 기독교, 정광훈이나 김장한 같은 그 극우 세력들 여태까지 정치 권력과 함께 소위 말하는 정교 유착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내기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들의 마수가 언론까지도 뻗쳐져 있다는 부분 굉장히 걱정되죠. 특검 정도로 될까? 걱정이 되죠. 제대로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해서 안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해볼 수는 없고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 대선에 대한 선거 자금뿐만이 아니고 뭐 당선 축하금 가능성까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중적으로 가입시켜서 선거 조작까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의심했고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의 보도들을 훨씬 뛰어넘는 비리가 여기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패 의혹 범죄들이 많았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에 옥중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특검이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건 엉터리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현직, 전현직, 다른 의원들이 대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특검에서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뭐 수사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특검이 끝나도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사를 해서 이 정교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유착된 이 범죄는 굉장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죠. 2022년 1월 권 의원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보는 건 윤 전 본부장의 일기장과 문자 메시지 등입니다. 일기장에는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과 만남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후진국형 범죄인데 정말로 국민의힘이 예전에 그 자신들의 전임 정당 차떼기당 사건 때 이후에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정확하게 끝까지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겠다. 한학자는 만약에 통일교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과 국민의힘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벌, 형량을 재보겠죠. 어떤 이익이 더 큰지. 한학자를 지금 둘러싼 그 변호사들이 죄다 전관에다가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저울 재듯이 그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다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선거뿐만이 아니고 통일교 10만 그리고 신천지 12만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가짜 당원들, 종교 집단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가짜 당원들을 대거 넣어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 선거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두말할 것 없이 정당 해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도 새로 뽑혔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만 명 정도는 자연스럽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고 정확하게 국민의힘 당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단순하게 통일교 교인 몇 명, 신천지 교인 몇 명뿐만이 아니고 이 교인들을 이용해서 성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 윤핵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핵관이 아닌 의원들은 오히려 이번에 발본색원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좀비가 다시 살아나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꼭두각시를 세워서 집권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지켜봐 오면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주인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윤핵관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내세워서 이용했다고 봐야죠.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가 그렇다고 해서 뭐 희석되거나 감형되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의 범죄도 있지만 더욱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은커녕 사실은 검찰총장 이나 중앙지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내세워서 대선 후보로 만들고 또 당선을 시키고 그 사람의 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그 윤핵관들과 이준석 같은 사람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바쁘다고 해서 아니면 수사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선을 끊고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합리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현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윤 어게인이 일부 태극기 세력의 뭐 별거 아니야, 장난 같은 일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그 세력들이 분명히 미국과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세력들이 트럼프와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입증돼 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뜬금없이 트럼프가 SNS에 올렸던 글이랄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약 3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자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도 남을 동기가 충분하거든요. 지금 리박스쿨 제가 이제 있을 때 뉴스타파에 있을 때 보도를 했습니다만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 리박스쿨은 여러 극우 세력의 아주 작은 점조직 하나에 불과하다. 이 리박스쿨을 통해서 뿌리 깊은 극우 세력의 그 카르텔들, 기득권 카르텔들, 그리고 미국과의 연계성, 미국 극우와의 연계성을 철저히 찾아내서 그 돈줄들을 전부 다 찾아내고 끊어내야 된다. 잘 모릅니다, 경찰들이. 리박스쿨 하나 잡아가지고 처벌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경찰 차원에서라도 특별수사팀을 발족해서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나경원, 장동혁, 여러 가지 현직 국회의원들과 극우 세력 연결점이 없나요? 황교안, 옛날에 민경욱 이 두 사람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전현직 국민의힘들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그리고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 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수사를 리박스쿨에 한정해버리면 이번에 정말 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극우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이라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